구찌, 프라다, 보테가 베네타, 불가리, 베르사체 등 이 명품 브랜드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현재 명품 시장에서 먹어주고 있고 관광업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다가 자동차, 미식, 문화, 예술, 역사와 같은 각 분야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이탈리아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탈리아는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양극화. 이탈리아는 현재 크게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나뉘어 하나의 나라지만 한쪽은 삼시세끼 뭘 먹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선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이 상황은 마치 한반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과연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이탈리아 그리고 양극화입니다. 이탈리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전세계 GDP 순위 8위이기도 하고 글로벌 세계화를 이끄는 G7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콜로세움, 판테온, 피사의 사탑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가 질비해 있어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기준 관광업이 GDP의 13.2%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만 보게 된다면 이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사는 국가의 이미지가 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뒷면에 감추어진 민낯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풍 건물로 이루어진 매력적인 도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저분한 거리에 낡은 집이 깔려 있어서 과연 이곳이 이탈리아가 맞나 싶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사실 빈부격차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발생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빈부격차로 인한 남부와 북부의 양극화가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하다고 해요. 먼저 밀라노,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등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의 도시, 이게 다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파리, 카탄차로, 팔레르모 등 남부 지역 중에서 우리가 익숙히 들어봤을 법한 도시는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나폴리 정도죠. 도시의 이름만 들어봐도 이미 북부 지역이 훨씬 더 잘 살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한 이탈리아의 인구 약 5,887만 명 중 3분의 2 정도는 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고 남부와 북부의 소득 격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서 집단 생산 체제를 만드는 걸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즉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각종 산업 클러스터가 북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2018년 이탈리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쪽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4,000유로, 한화로 약 4,800만 원인 반면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불리는 나폴리가 18,700유로, 한화로 약 2,620만 원으로 집계돼 북부 지역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죠. 또 이런 상황은 실업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기준 북부의 실업률은 5.7%지만 남부는 15.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부 지역이 처음부터 못 살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잘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과거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을 끼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무역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산맥 옆에 있는 주변 지역은 땅이 좋아서 농사도 잘 됐어요. 특히 남부의 시칠리아와 풀리아 지역은 고대 때부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불리기도 했죠.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은 무역과 농업이 번성했고 로마가 유럽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과도하게 벌목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의 땅이 점차 불모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에 반면 북부 지역은 산맥을 끼고 있는 남부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평원 지역이 많았거든요. 또 그 위쪽으로는 알프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방어해주는 것은 물론 이 산맥을 따라 내려온 물줄기는 북부 지역 평야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만큼의 바다를 끼고 있지 않다 보니 무역에 있어서는 남부 지역이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남부 지역,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외세의 침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로마 제국이라는 막강한 영향 아래 남부와 북부는 하나로 뭉쳐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지난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하면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었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두 개로 나뉜 로마의 영향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현재의 이탈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서로마가 먼저 게르만족의 영향으로 476년 멸망하게 되었죠. 이후에는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이 게르만족으로부터 이탈리아 반도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흑사병이 퍼져 국력이 약해졌고 이내 게르만족의 일파인 랑고바르드족에게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다시 빼앗기게 되죠. 이때부터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 북부, 중부, 남부에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가 정착되는데 여전히 남부 지역 끄트머리에는 동로마 제국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1167년 지금의 독일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결합한 연방국의 성격을 띠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를 호시탐탐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로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던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은 애초에 로마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일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하나의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롬바르디아 도시동맹,
동맹. 이 동맹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법한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제노바 등이 있었고, 이들은 1176년 벌어진 레냐노 전투에서 승리해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자치권을 획득한 북부 도시들은 이후 지중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시칠리아 왕국, 나폴리 왕국 등의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의 도시들과 남부 지역의 격차는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남북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던 14세기 무렵, 유럽 문화에 근대화를 알렸던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네, 다름 아닌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로마 시대 이후 신 중심의 문화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피렌체였죠. 결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꽃피우기 시작하면서 피렌체를 포함한 밀라노, 베네치아, 제노바 등의 도시들은 빠른 속도로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한참 북부 지역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 남부 지역에선 빈곤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던 나폴리 왕국은 스페인에게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연세금 수입의 30%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파산 지경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왕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 네, 세금을 더 거는 겁니다. 이걸 남부 지역의 평범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안 그래도 귀족 상류층들에게 밥 먹듯이 착취당하고 있는 마당에 세금까지 더 많이 내야 한다? 이건 없던 빈곤도 만들어내고 있던 빈곤은 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남부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병대를 구성하기도 했는데, 이 민병대가 훗날 마피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존재하기도 하죠. 이 상황은 즉 남부와 북부 지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 관습에서조차 차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역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것은 다름 아닌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16세기부터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인 실권을 잡고 있었던 북부 지역의 부르주아 세력들과는 달리, 당시 남부 지역에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죠. 때문에 남부 지역은 북부 지역에게 경제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근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북부 지역에 인프라가 집중되어 건설되었어요. 이때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를 칭하는 이탈리아 산업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1861년 남북이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한 이후 당시 지배 세력들은 빈곤한 남부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북부 지역에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공업화의 기초가 되는 시설들을 짓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북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걷어들인 세금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고요. 그렇게 각종 인프라가 북부 지역에 건설되면서 남부 지역은 점점 낙후되었지만,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른바 경제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변신해 선진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돼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북부 지역 대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 중에는 남부 지역의 사람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농업 사회를 이루고 있던 남부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북부 지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남부 사회를 이끌어갈 노동력이 부족해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고용되었던 남부 지역은 북부 도시의 산업 인력을 위한 노동 인력의 공급 시장이자 공산품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건 당연히 두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면서 북부에는 일자리와 함께 소득이 높아졌지만, 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보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근로소득마저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죠. 이탈리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약 1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분열된 도시로 남처럼 살아왔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역사, 문화, 정치 등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다른 지역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오죽했으면 외국인이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본인이 사는 도시를 말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말은즉 이탈리아는 국가 중심이 아닌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는 차라리 남북이 서로 갈라지면 어때?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북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중앙정부와 갈등이 발생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탈리아 정부도 남북 간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지난 1950년 남부지역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어요. 막대한 투자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서 하나의 이탈리아로 통합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공공투자의 비효율성, 낮은 노동 생산성,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남부를 개발하려는 정책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있고요. 결국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지역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북부는 북부대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남부 지역에 대한 보조를 한다고 불만이 나오고 있고, 남부는 남부대로 정부 지원 없이 소득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등 악순환에 빠진 상황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미래가 남북 간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달렸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탈리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